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의원총회 장소를 한 3번 정도 바꾸고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국회가 참 한시도 바람잘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그래도 후반기 국회 또 개원을 또 예약안에 그래도 뭐 복장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복장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또 이제 전임 원내대표의 그런 사무실과 또 당 사무처 원내 행정국에 또 압수수색까지 그리고 집에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좀 이해관계가 좀 이 경색 국면을 특히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새로 돼가지고 아직까지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이해관에 좀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로 작동이 되어지려면은 원내 사령탑이 이게 참 이해관의 이야기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특검의 이런 수사 뭐 이런 진척에 따라 가지고 네. 전국은 계속 꼬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간이 가도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이 특검이 웬만큼 마무리돼야 여야관계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또 야당 대표하고의 또 네. 그런 원만한 뭐 대화의 자리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참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거는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면 사실 정치라는 게 겉으로는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뒷단에서의 대화까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언론 나싱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가장 그 국정 운영의 큰 실패 요인이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범죄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당 대표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화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뭐 그런 국정 운영 방식,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관계는 더 악화됐고, 그래서 파국으로 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뭐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전임 대통령의 그런 패착에 대해서 반면 교수로 삼고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상당히 협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화의 의지를 보였죠. 그런 노력은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현되는 그 실천은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을 통해서 실질적인 야당하고의 협력과 또 서로 간의 또 이해 뭐 이런 갈등 이런 걸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참 복합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뭐 정치색을 배제하고 특검을 뭐 나름 한다고 하지만은 국민의힘 제1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야당 탄압으로 특검이 또 이제 특검 뭐 민주당 일방 주도로 또 이루어진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이 특검비 또 민주당에 의해서 특검 활동 기간을 또 연장을 꾀하고 있고 또 그 타켓은 아무래도 가장 큰 국민의힘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연말 정도에서는 정당 해산 뭐 심판 청구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여간에 서로 흉금을 좀 마음을 터놓고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전혀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헌정 역사상 가장 지금 힘든 여야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 때 보면 지금 국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화의 물꼬를 터야만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난감해 보이는데 그래도 의원님 생각에는 이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어느 쪽에서 먼저 좀 나서야 되는 저는 뭐 보시나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정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또 해병대 최상병 특검을
진작에 수양해가지고 이 문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서 네. 때로는 뭐 국정 운영에 또 전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부분이 생기더라도 네. 이거는 이제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자식들이 다 범죄에 연루되면은 검찰 수사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법적 절차를 갖다가 네.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게 이제 또 전임 대통령의 그런 자세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특검까지 결론을 맞이했는데 이게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내준 걸 넘어서 가지고 당장 내년 6월 3일 지금 지방정부 선거까지도 불과 9개월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련해내고 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는 야당의 어떤 자체적인 자정과 변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네. 기존의 어떤 이 여의도 정치 이 부분이 극적 막 이런 대결 또 어떤 갈등 이런 구도에서 여야 간의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뭐 정치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여건을 전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네. 정치 문화 전반에 좀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 들렸습니다. 어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하는 CCTV를 받고 또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망신주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저는 이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에 나가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보다 훨씬 중한 이미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 행량은 아시다시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고 뭐 또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특검에 가자 아무리 성실하게 자신이 수사에 임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부터 수사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특검 출석하지 않겠다. 이 말은 즉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뭐 대면 조사라든지 뭐 어떤 수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서울구치소 안에 박근혜나 전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뭐 방문도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꼭 그 전 세계 애신에 다시 뭐 전직 대통령을 또 끌어내는 그 모습이 그게 국가적으로는 참 좋지 않아요. 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 이런 걸 떠나서도 볼상사납게 보이는 거죠. 그 어제도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등극하고 난 뒤에 제 1호 작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감 영상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열람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 영상이 이제 유출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게 한편으로는 아무리 이제 죄를 짓고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띄운 그런 모니터 화면에 그 장면을 갖다 누군가는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가지고 또 휴대전화 촬영을 통해 가지고 그 영상이 유출됐단 말입니다. 네. 이 영상 오른쪽에는 실시간 채팅방도 또 보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라이브 중계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그냥 정말 국민들에게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 그 오해를 갖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망신 주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감싸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별재판부를 뭐 대한민국 헌정적 사상 없었던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뭐 반민특위 네. 그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뭐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반민특위 활동을 통해서 그걸 신속한 사법 처리 그래서 이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 헌법상의 상급 체계가 명확하게 분리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돼 있는데 이 사법 체계에 일대 큰 혼란이 야기될 정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특검에 의해서 뭐 이런 기소 내용이 비록 지금 법원에 의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기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이걸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또 한편으로는 또 서울중앙지법 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에서 지경 부장판사가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재판에서 손을 떼게 하면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이거는 흥정 내지 거래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국민적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식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재명 또 대통령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특별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특검을 뒷받침해내는 이게 상당히 그럼 너무 특검도 정치적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의 타산물이고 특별재판부도 역시 고도의 이 정치 행위를 통해서 결론은 뭐 한쪽으로는 정치적 상당히 탄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또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큰 혼란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뭐 엄포용으로 사법부를 갖다가 좀 뭐 급박하는 정도는 뭐 몰라도 이걸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런 입법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게 이제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인가요? 안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사법부의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모레라도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이 내란 특별법이 별도로 상정한다고 하죠. 상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란 특별법에 담을 내용이 그러면 특별재판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또 예? 야당의 지금 의원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이게 이제 막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야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정말 선의를 우리가 기대하듯이 이것도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의 선의를 지금 현재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선의는 작동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선의가 참 걱정되고 우려돼요.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이게 역풍 때문에 쉽게 그렇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제가 오전에 뭐 좀 가까운 민주당 뭐 측 인사를 이야기를 들어도 네. 이걸 쉽게 민주당이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얘기는 앞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당내 문제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가 김도읍 사무총장 그리고 정희용 정책위 의장을 인선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뭐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네, 당 대표 되기 전에 전당대 그 분위기에 휩쓸어져 있던 그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또 그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객한 입장이 만일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그대로 이어지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야 국민의힘 정말 이게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런 국민적 평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위기스럽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거든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뭐 전략적 유연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뭐 강성당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지금 현재 본인이 아마 겪으면서도 네. 당이 그래도 합리성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김도읍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윤석열 지난번에 전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 탄핵 파면 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갖다가 헌재에 제출할 때 네. 그때 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게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탄원서에 서명은 안 됐습니다만은 김도읍 지금 신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그때 이 서명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이분도 국회 많은 의원들 보좌진 경험도 겪으면서 우리 당이 결국은 이 강성지층에 휘둘러지는 그런 뭐 정당으로서 지금처럼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마당인데도 당원들의 당신만 생각하고 국민의 민심을 갖다 소홀히 하면은 이 당이 정치적으로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렇죠. 당장 6월 선거에서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 이제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공천과 관련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전환길처럼 전환길 씨 그런 사람한테 지금 벌써 바뀌면. 공천 청탁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당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 그대로 당 지도부에서 어떤 그런 중심이 흐트러지고 이러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개파색이 옅은 그런 선수를 총장으로 앉힌 것은 저는 다행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예.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들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을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 요구.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많이 곤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인선과도 배치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익 당대표가 이제 장동익 당대표뿐만 아니라 김민수 최고위를 비롯한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네. 다 이제 동고동락 할 수밖에 없어요. 장동익 대표 혼자 잘한다고 또 국민의 민의를 얻기 위한 당이 이제 여러 가지 자증과 변화 노력을 가져간다고 이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협조 안 해주면 이게 될 리가 없어요. 용부삼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김민수 이제 최고위원 나름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또 이번 최고위원이 된 그 목적이 아무리 뚜렷하지만은 네.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도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강성 당원들 그들에만 우리 당의 지도부의 그런 여러 가지 당 운영 방침이나 당의 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정책이 그들의 눈에만 이렇게 비춰져야 됩니까? 그럴수록 국민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벌써 2주째 자신들이 이제 전당대회 결과로서 당의 지도부에 입성한 그 시간이 한 2주 정도 이제 채 들어가고 나면은 네. 앞으로 정말 이 당이 다시 50년 이상 집권을 경험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그런 합리적 보수 정당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걸 자각해야 돼요. 네, 앞서 정치 마수다 시간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정치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해서겠죠.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 다른 정치적 목적에 다른 또 우리 당내 여러 사람들하고 경합 내지 경쟁을 벌릴 때 그 심판은 역시 이 상당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자신을 뒷받침하는 그런 강성 지층을 명확하게 자신은 등에 업고 가겠다.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려면 차라리 당에서 나가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환길 씨 역시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정말 국민의힘은 이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슬아슬해요. 여차 잘못하면은 경계선에 있는데 거구 정당으로 당이 우경화돼서 거구 정당의 그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싣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당의 강성 지층에 의해서 당의 모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네. 또 선출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각인됐어요. 여기서 약간 더 가격한 모습을 갖추고 편향적인 어떤 국민들 인식, 의식하지 않는 그런 당 분위기로 흘러가 버리면은 그냥 거구 정당이 됩니다. 거구 정당은 아주 왜소해지죠.
지금 이미 아무리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절대 권력이고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더라도 이 야당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대 저 입법 권력 민주당이나 이재명 절대 권력에게 대응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어느 도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몫을 너무 앞으로 이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그걸 짓누르면은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애면되고 버림받은 정당이 된다는 걸 다들 인식해야 돼요. 이런 또 그 강성 지지층에 또 여러 가지 성화가 있더라도 장동혁 당대표부터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갖다 모색해내지 못하면은 김용태 이제 김재섭 저런 소정파 의원들의 목소리는 이제 뭐 국민들에게 더 이제 형편없는 그런 목소리. 그럼 이 당의 모든 구성원들 자체가 다 죽은 시신처럼 보이게 돼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말씀하셨던 극우 정당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길을 장동혁 대표가 가야 되는 가야 것이고 된다. 그래야만이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고 네. 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소정의 성적표를 이뤄내야만이 되려 자신을 지지한 그 강성 지지층에게 지금 당장은 욕을 얻어먹고 애면받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성공한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고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